토요일 업데이트를 위해 스나이퍼의 이름 알라비다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오늘 이 영상은 아주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많은 모멘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일간의 슈퍼 트렌드와 같은 이러한 많은 모멘텀 지표들은 우리가 실제로 반전되기 시작한 바로 지금 엄청난 반전을 목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주간 캔들을 보시면 많은 모멘텀 지표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년 만에 처음으로 고점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차트에서 단기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점은 우리가 실제로 50개월 이동평균선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항선으로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이것은 50개월 분량입니다. 가격 데이터와 현재 비트코인의 평균 가격을 12개월이 아닌 50개월 동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2년이지만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에 대한 4년간의 50개월 동안의 가격 움직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매우 중요한 저항 수준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은 실제로 현재 주요 저항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모멘텀은 곧 골든 크로스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51선이 단기 이동평균선을 곧 상향 교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평균은 201인 이동평균입니다. 잠재적인 골든크로스를 가리키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동안 시장에 진출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색 십자가를 자주 볼 때마다 비트코인은 다시 하락하여 해당 지지선을 테스트할 것입니다. 실제로 되돌아가서 살펴본다면 비트코인은 이 지지선을 테스트하기 위해 다시 하락할 것입니다. 지난 골든크로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상승 모멘텀이 있었다가 골든크로스가 나타났고 다시 아래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직전의 두 이평선은 어제 말씀드린 가격 움직임과 매우 유사하며 단기 청산 포지션은 다시 상승으로 전환됩니다.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단기 청산 저격수들은 2021년 8월에 보았던 단기 청산 금액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엉망인 상황입니다. 2021년 8월에는 단기 청산을 통한 골든크로스가 실제로 마음에 들지 않는 일부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사실도 목격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는 비트코인의 스팟 페어링처럼 더 높은 고점을 형성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GBTC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일치해야 하지만 요점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차트에 따라 더 낮은 고점을 형성하거나 더 높은 고점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을 현물 매수하는 것과 같이 아주 흥미로워요. 사실 여기 차트를 올려서 보시면 저희가 더 낮은 고점을 형성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는 높은 고점을 형성했던 비트코인 스팟 페어링과 달리 비트코인을 사용하더라도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의 고점과 낮은 고점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선물.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었을 때 고점이 높아졌기 때문에 고점이 더 높고 고점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차트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비트코인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빛 십자가가 가장 먼저 일어날 것이라는 점입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과거 200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교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추가 모멘텀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모멘텀이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러한 장기 이평선 중 상당수가 이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이 시간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모멘텀이 필요한 이 슈퍼 트렌드 지표에서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낮은 레벨에서 짧은 시간 동안 모멘텀이 가속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표를 강세로 전환하면 전반적으로 이러한 모멘텀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50개월 이동평균선을 테스트하고 있으며 이곳 사이프러스 채널의 목표가인 24,000에 도달했습니다. 300달러가 되려면 23만 400달러가 되니까 지금 당장 매우 중요한 저항선에서 1000달러 정도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확실히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전체 비디오를 보신 분들 중 어제 이걸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기관셀의 압박 시장 구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래량으로 들어간다면 저는 이것을 저격수에게 항상 가르칩니다. 채널 시장 구조가 1위이기 때문입니다. 시장 구조가 1위이지만 거래량 및 가격 움직임이 2위이기 때문에 이 하락세기가 25,000선 바로 근처에 있는 것을 기반으로 돌파 목표를 예측했습니다. 오른쪽 세 번째 숫자는 전반적인 추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거래량을 보면 6시간 차트에서 처음으로 6시간 차트에서 볼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제도적 시간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셀 압력은 우리를 이 범위까지 끌어올린 구매 압력의 양이므로 숏 포지션을 잘 잡아야 한다는 뜻인가요? 저는 여기서 숏 포지션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보다 더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롱 포지션은 확실합니다. 숏 포지션을 취하면 주요 저항선인 300분의 24선 바로 위에서 손절매를 쉽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기 포지션을 취한다면 해당 CME를 매도하기 위해 200일 이동평균선을 목표로 24,300에서 손절 매도 포지션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이 갭은 꽤 괜찮은 위험 대비 보상 비율입니다. 아시다시피 1대4 정도이므로 여기서는 15%의 상승 위험 대 3%로 장기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포지션, 이 가격대에서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요 영역이 있기 때문이죠. 즉, 손절매를 올바르게 설정할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포지션은 17,200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1일 캔들 확인이 17,200 이상에서 확인되는 즉시 다음 가격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목표는 24,300레벨이 될 예정이었는데 저격수를 보는 것이 정말 흥미로웠고 어젯밤 아시아 시장 세션에서 우리는 비트코인이 23,000달러 이상으로 상승한 것을 보았는데 흥미로운 것은 아시아 시장 세션 때문이 아니라 비트코인 차트의 이더리움이 실제로 여러분을 팔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300 비트코인 차트의 새로운 연간 저점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우리가 또 다른 강세장에 진입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반드시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비트코인 차트나 알트코인에 대한 비트코인 페어링은 시장에 새로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시장 조성자일 뿐입니다. 시장을 조작하고 이미 시장에 있던 자금을 이리저리 옮겨 새로운 유동성이 시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지배력이 위에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44 우리는 여기서 매우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가 여기서 모니터링해 온 것처럼 비트코인 지배력이 200주 이동평균선을 향해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주요 레벨을 테스트하면서 이더리움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더리움의 중요한 범위를 한동안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이 있는 실제 범위는 1.277을 지지합니다. 저항선인 1760을 보시면 이미 고점 캔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주간 고점인 16.79가 되겠습니다. 주요 저항선보다 100달러 미만이므로 주요 저항선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 쌍에 대한 이더리움의 50개월 이동평균을 살펴보면 50 이상을 돌파했습니다. 5월 이동평균, 비트코인이 15개월 이동평균선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반면 이더리움은 여전히 50개월 이동평균선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 점은 SP500에 주목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이 50개월 이동평균선을 넘어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50개월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하기로 결정한 유일한 이유는 루나에서 일어난 일 때문이었고 그 후 조금씩 하락했습니다. 3개 또는 3개의 화살표를 대문자로 만든 다음 FTX, 섭씨, 블록으로 보았던 것을 보면 50개월 이동을 놓치게 됩니다. 평균이지만 지금은 매우 중요한 수준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많은 저항선이 24,000, 25,000달러 부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것은 모멘텀의 둔화입니다. 이 6시간의 기관 세포 압력으로 잠재적으로 우리는 17, 20.4, 저항선 20으로 여기까지 왔던 범위 내로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4,300달러는 비트코인이 현재 DXY에 있는 박스권이고 SP500은 여전히 커피를 마시며 캠핑을 하고 있습니다. SP500은 아직 결정적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아직 200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했으므로 다음 월요일 개장까지 계속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DXY는 상승세로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지만 아직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7개월 동안 이곳 사이프러스 채널을 통해 매일 추적해왔고 그래서 그들의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이 이번 주 토요일에는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저격수들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이 직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디오를 녹화하면서 23,400달러 부근의 메이저 저항선인 50개월 이동평균선에서 큰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2만 달러 이하로 내려가 CME 갭을 메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제도적 시간대인 6시간이라는 시간대로 모멘텀을 잃기 시작하면 제도적으로 진입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셀 압력. 그래서 비트코인이 주요 저항선에 직면하기 시작하면서 기관의 셀 압력이 이번 상승으로 둔화될 것 같지만 다시 한번 가장 정확한 암호화폐입니다. 인터넷 채널에서 댓글에 있는 누군가가 네임과 같이 말했습니다. 비트코인이 200일 이동 평균선으로 다시 내려갈 것이라고 말한 이유는 정확히 당신이 예측한 것과 같다고 말하는 건가요? 저격수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비트코인이 17,204 이상을 돌파해도 괜찮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분석가를 한 명 말씀해보세요. 정확한 수치는 17,000이 아닙니다. 내가 말했지. 17,204 만약 이 수치를 넘어선다면 다음 주요 저항선은 2만 명이 아니라 24,300 저항선이 될 것입니다. 제가 작은 장애물이라고 말했던 84,000명.
제 비디오로 돌아가서 제가 말한 것을 보세요. 제가 말한 것은 사소한 장애물입니다. 그리고 물론 한 번은 저는 이러한 사소한 장애물을 해결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랠리를 위한 가장 합리적인 시나리오는 비트코인이 다시 돌아온다면 이제 200일 이동 평균선을 테스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CME 갭은 잠재적인 시나리오로 다루지 말았는데 주간 및 일별 CME 격차가 생겼습니다. 물론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를 말씀드리자면 20개를 테스트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명이지만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2만 달러를 테스트하기 위해 다시 내려왔다고 말했고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인 24,300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내리지 않는데 어떻게 나한테 화를 낼 수 있겠어요? 2만 원이지만 예측한 그대로 목표 가격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그게 중요하죠. 비트코인이 17.04에서 무너진다면 우리는 24.0003으로 갈 것입니다. 이는 제가 인터넷에서 최고의 분석을 가지고 있고 제가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얘기지만 우리는 인터넷상에서 최고의 기술적 분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오래 비디오를 만들었고 차트의 정확한 수치를 우리만큼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을 시청하는 이유는 아닙니다. 오늘 채널을 시청해주신 스나이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약세 국면에 있는 동안 개인 개발을 위한 이벤트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투자하기 가장 좋은 시간을 기억하세요. 다시 말씀드리죠. 점심시간이에요. 동영상을 올리기로 결심했어요. 채널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시면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만나요. 타임 스나이퍼.